델타 변이 확산은 꺾였지만 백신 접종이 늘지 않아 재확산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개월 내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거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어젯밤 남가주 일대에 강풍이 덮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거센 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을 덮치고 산불은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요즘 물가 폭등세에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한인 업소들이 있습니다. 업주들만의 경영 기법을 통해 꾸준히 고객들에게 착한 가격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채 발견된 개비 페티토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페티토가 목을 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의 의미를 두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요즘 급등한 물가 때문에 걱정하신 한인들 많을 겁니다. 식료품부터 생필품까지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지는데 그래도 일부 한인업소들은 여전히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세가 꺾이면서 감염자와 사망자 모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늘지 않아 재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6개월 내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거라는 응답률도 13%에 그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7일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24% 감소한 8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0%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 1,800명 넘게 코로나로 숨지고 있습니다. I was sitting next to my healthy daughter's deathbed. She died 5 days after showing symptoms. 미국 남부 지역이 최악을 넘기면서 확산세는 꺾였지만 미 전역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6,800만 명이나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We have to just be careful that we don't prematurely declare victory in many respects. 겨울철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We need the overwhelming proportion of those unvaccinated people to get vaccinated, and then we can be quite confident that if we can do that, you will not see a resurgence.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조사한 결과 6개월 이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라는 응답자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조사에서 집계된 36%에서 절반 넘게 급락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중간 선거에 대한 비관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긴급 사용을 신청한 제약사 머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번 달 안에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근육에 놓는 항체 치료제 주사도 개발했는데 코로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는 하루 2번 닷새 동안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청했습니다. 복용하면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50% 낮춘다는데 이달 내 승인될 걸로 보입니다. The FDA will look at the data and in their usual very efficient and effective way will examine the data as quickly as they possibly can and then it will be taken from there. 연내 1,000만 명분 생산 예정인데 세계 각국의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An oral pill is obviously a much easier means of helping people. 아스트라제네카는 근육에 놓는 항체 치료제 주사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입원과 사망 위험을 5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로슈 파이자가 개발 중인 먹는 알약, 정맥 주사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모두 세포 안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막습니다. 그런데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는 것부터 막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중증 환자 치료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들은 주로 경증 환자한테 쓰여서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비율 10명 중 1.6명꼴인데 약값이 싸면 10명 모두에게 쓰겠죠. 그런데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한 명분 가격은 90만 원,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어떤 환자에게 언제 쓸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겁니다. 머크는 일정 기간 이후 복제약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로슈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정보들을 추적 파악해 전략적으로 치료제 구매에 나서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어젯밤 남가주 일대 강풍이 덮치면서 곳곳에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을 덮쳤고 산타바바라 부근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불길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솔백 남쪽 지역에서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엘리살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시속 70마일의 강풍까지 덮치면서 지금까지 8,0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600여 명의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 때문에 진화율은 여전히 0%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불은 120여 채가 모여있는 주택 밀집 지역까지 근접해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산불 영향으로 윈체스터 지역 101번 프리웨이는 양쪽 방향 모두 폐쇄됐습니다. Currently, the fire is still being pushed by a pretty significant wind. It's being pushed to the southeast. So the fire is moving laterally along the 101 towards the east. 국립기상청은 오늘 금요일까지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도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사우스 LA와 벤나이스 지역에서는 주택가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량 7대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풍은 오늘 밤부터 잦아들 것으로 예보했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예정이라며 주민들은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요즘 무섭게 오르는 물가 속에도 팬데믹 이전의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한인업소들이 있습니다. 업주들만의 경영 노하우로 고객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한인타운 취재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한인 업소들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시계 수리점. 코로나 이후 물가가 폭등했지만 수리비와 서비스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리 다매를 통해 착한 가격으로 많은 손님을 끌겠다는 겁니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내 거 같이 내 가족 것처럼 만져주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을 조정해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한 컴퓨터 수리 업체는 직원 수를 조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은 2배로 늘어났지만 손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사람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서비스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 혼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류 대란 속에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자파상도 있습니다. 업주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 물류 대란에 대비해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일부 품목 가격은 2배 이상 뛰었지만 이 업소는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제가 물건 사입을 계속 중요한 거 주부가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그래서 전에 가격을 제가 유지하고 있고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은 자신만의 경영 방침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LG로부터 2조 3천억을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리콜 비용의 대부분을 LG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건데 LG가 말한 합의금보다도 8천억 원이 많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입니다. 해당 차종에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한 리콜 비용을 두고
GM은 LG전자로부터 최대 19억 달러, 우리 돈 2조 2,700억 원을 배상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G 측이 발표한 리콜 비용 1조 4천억 원에 비해 8천억 원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리콜이 결정된 차량은 지난 2016년 생산을 시작한 모든 볼트 차량으로 모두 14만 4천여 대에 달합니다. 리콜 비용은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됐는데 GM 측 발표에 따르면 비용 대부분을 LG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의 공동조사 결과 분리막 밀림과 음극탭 단성 같은 배터리의 희귀한 제조상 결함이 화재의 원인으로 파악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신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한국과 미국 미주리주 공장에서 제조한 배터리들에서 이러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GM 측은 LG는 소중하고 훌륭한 공급업체라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이달 중 고객 차량에 대한 수리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7%에서 6%로 낮췄습니다. 또 선진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5.6%에서 5.2%로 대폭 낮췄는데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4.3%를 유지했습니다. 유명 블로거 개비 페티토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페티토의 사인은 교살, 즉 목 졸려 숨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유력 용의자인 페티토의 남자친구는 아직도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여행 블로거 개비 페티토의 사인은 교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이오밍주 텐튼 카운티 검시국은 페티토의 부검 결과 사인은 교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페티토는 시신 발견 당일부터 4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을 같이 떠난 개비 페티토의 약혼자인 브라이언 론드리는 현재 행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개비가 숨진 이후 침묵하다가 행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론드리는 유력 용의자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론드리를 찾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유타주에서 페티토와 론드리가 싸우는 장면을 행인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요즘 중국 게임이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산 게임은 중국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게임을 중국 업체가 거의 그대로 베껴가도 대응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회사가 만든 모바일 게임입니다. 국내 업체의 유명 온라인 게임과 캐릭터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게임 진행 방식과 화면 구성도 거의 같습니다. 저작권 소송에서 유사성이 높다는 중국 법원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4년 동안 해당 게임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업체는 국내 게임의 한복 의상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점 계약을 맺은 한복 브랜드 의상을 중국 업체다 보니까 소송이 쉽지가 않아서 메일로 업체에 항의를 했는데 삭제는 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국내 게임 업체 피해는 막대하지만 대응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미중 무역 막찰이 발생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이전에는 소송을 다 졌어요. 대부분 한국 회사들은 이런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게다가 국내 업체가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4년 동안 허가를 전혀 내주지 않다. 지난해 연말부터 고작 3건을 허가했습니다. 미국이나 어떤 일본, 유럽 같은 지역은 수백 개의 판호를 받았습니다. 진입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손실액을 생각한다면 대략 10조에서 한 17.5조 정도로. 중국 게임이 국내에 손쉽게 진출하기는 매우 쉬운 반면에 우리 업체들이 중국으로 가기는 어렵고 또 정부가 그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들 간 수준의 그 대응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독 한국 게임에 대해서만 중국 정부가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건데 게임 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의미를 두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 정부와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뉴욕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은 3년 전인 2018년 당시 연설에서의 종전선언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에는 선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이었고 2021년 이번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종전선언 후 비핵화, 이게 비핵화라는 이 자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의 종전선언과 2021년의 종전선언은 다르지 않습니다. 남북미 중 사자가 모여서 회담을 해보자라는 거고 비핵화를 해들어가는 일종의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북한 인권에 눈을 감은 채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은 허구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빠짐없이 논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오늘 유엔 회의에서 미국이 한반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전쟁 억지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afeguarding our national interest and the sovereign rights, we should not exceed and compromise even 1 inch. 한편 오늘 워싱턴 DC를 찾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 정부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전반에 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북한이 ICBM과 SLBM 같은 전략 무기들을 대거 동원해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미에 대한 경고 발언을 이어가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어제 개막된 국방발전 전람회. 북한의 최신 전략 무기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괌까지 타격 가능한 화성 12형과 지난달 28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화성 15형과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된 신형 ICBM이 나란히 전시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전시됐는데 초기 버전인 북극성 1형과 개량형인 북극성 5형은 물론 소형 SLBM도 새로 선보였습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북한 군사행동을 도발로 간주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자위적 권리를 훼손할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다만 북한 군사행동에 시비를 걸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며 남한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도 남겼습니다. 북한의 주 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고 한 점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반발하는 이중 태도 문제에 대해 남북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번 주 검토되는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과학자들은 모더나가 2번 접종만으로 아직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적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내일 저녁 한인타운 용수산에서 김용현 해외민주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박경재 총영사와 서영석 전 한인회장 등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기념회에서 서적 김용현의 평화로 가는 길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미국 생활 4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미주에서 벌여온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 등을 돌아보며 신문과 방송 그리고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이야기했던 평화 담론들을 묶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잔디를 깎거나 바람으로 날려 낙엽을 청소하는 개솔린 기기들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2024년 1월부터 소형 개솔린 발전기와 잔디깎기, 낙엽 블로우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의회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여성을 납치해 감금한 뒤 고문과 폭행을 자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한 여성이 박모 씨가 자신을 납치해 감금 폭행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지난 7일 박 씨의 치코 지역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버지니아 총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온라인은 오늘 밤 11시 59분까지며 우편 등록은 선거일 최소 22일 전 소인이 찍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17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됩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장 선거 공탁금이 3만 달러로 하향 조정됩니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공탁금을 3만 달러로 조정했으며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오는 14일 저녁 6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추천을 받아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곧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과 앞서 5억 원을 건넨 것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1,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했고 횡령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데다 조사할 것도 많아 당초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될 걸로 전망됐지만 전격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씨가 첫 조사에서부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그것도 녹음 내용을 김 씨에게 들려주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 건 방어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한 인물로 1,000억 원이 넘는 배당 이익을 챙겨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지시가 나왔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핵심 관계자 발로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는데 경선 이틀 뒤 문 대통령이 직접 검경에 지시한 겁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철저한 검경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메시지를 유보했던 것이라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지시에서 검경을 특정한 건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이나 국회 국정조사에 선을 그은 걸로도 볼 수 있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는 대선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건의 실체를 서둘러 규명하라고 강조한 것이라는 풀이를 내놨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패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장동 관련 여론을 심각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선이 끝난 지난 10일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번 지시를 이재명 후보와 연관짓는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국감 자리에서 나온 대장동 개발 의혹 공세를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당론을 열고 무효표 논란에 종집을 찍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직 경기지사 자격으로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기 사퇴 후 대선에 집중하자는 당 지도부의 권유를 이해한다면서도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의 대장동 의혹 파상 공세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입니다. 이 후보 측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역시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온 발언, 진실이 밝혀지면 불편한 일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만나지 않을 사안을 공개할 리 없다며 당 후보로의 공식 인정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반에 소집됩니다. 당무위는 당헌, 당규 해석 권한을 가진 당 최고 의결기구로 무효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인 특별당규 59조와 60조를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유권 해석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내일 유효투표, 무효투표 이 논란의 최종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진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당무위 의결을 통해 무효표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결선 투표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좁혀진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영입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양쪽에서 함께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홍준표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겐 윤석열, 홍준표 캠프 모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최 전 원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로와 함께 가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고 홍 후보 측도 정권 탈환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SBS 기자에게 최종 후보 확정 전 지지 선언하는 게 좋을지 한다면 누구를 할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상대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선명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SNS에 내부자들은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분으로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 수사 자청에 심판을 받으라고 썼습니다. 홍 후보는 윤 후보를 끌어들여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장모 의혹도 없고 모든 의혹의 중심인 이재명과 대화가 하려면 깨끗한 사람이 나와요. 유승민 후보도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의 관계, 검찰총장과 그 대검 고위 간부들의 관계는 그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MZ세대 대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킹메이커 역할론에 스스로 확신 전엔 결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내에선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바쁜 LA와 롱비치 항만의 물류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만들은 운영 시간을 늘리고 트럭 회장 시간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쉽게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항만과 창고 노조 지도부를 직접 만나 대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설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업주분들의 고충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빅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